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은요 맨큐의 경제학 챕터 6장 수요 공급과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거기 교재 129페이지 보시면 여기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경제학자가 있어요. 경제학자. 자, 이 경제학자가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자, 첫 번째 거기 보시면 현실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약간 과학자로서의 역할이 있다라고 그랬죠. 자, 과학자로서의 역할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현실 세상이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실 세상을 설명하는 거야. 어떻게 돌아가는가 요거를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그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모형을 사용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이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개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 모형 같은 거 보시면 되겠죠. 이게 잘 맞는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책을 조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언자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과학자들이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론을 가지고 이제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이론을 적용해서 좀 더 나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조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챕터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뭐 그런 측면이 수요 공급과 관련된 얘기가 과학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본 거다라고 보시면요. 챕터 4장과 챕터 5장이 이제 그 얘기면 챕터 6장에서가 이제 조언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큰 그림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수요 공급과 관련한 얘기를 좀 더 진행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탄력성 이런 거 얘기했는데 6장에서는요 조언자로서의 역할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책, 팔러시에 대해서 우리가 제언을 하려고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어떤 정책을 실시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을 실시했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대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마지막 줄 129페이지에 보시면 의도하지 않거나 예상하지 않은 이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이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작용까지 고려를 하면서 어떤 정책적 제언을 해야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대표적인 걸로 어떤 걸 다룰 거냐라고 하면은요. 정부가 나름대로의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사용합니까? 하면 시장에 개입을 하는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가격을 통제하면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손을 보는 거야. 뭐 많이 우리 집가격, 임대료 가격 이런 것들 들어본 적 있잖아. 그래서 최저임금제 이런 것도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얘가 나와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받을 수 있는 그게 임대료야. 임대료의 최고치를 받는다. 이렇게요. 최대치. 가장 높은 거네. 이거를 우리가 임대료 통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들에게 지불해야 되는 임금. 그거의 가장 하한 선인 최저치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임금의 하한선 최저치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의 최대치 이게 이제 임대료를 규제, 통제하는 것이고 요게 이제 최저임금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임대료 규제
자, 요거는 임금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한선을 설정해서 최저임금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임대료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최저임금을 설정했을 때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네,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정부의 의도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름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거든. 근데 이렇게 임대료를 통제하거나 시장의 가격이죠. 그리고 임금, 시장의 가격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통제하게 되면 그게 예기치 못하게 이렇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나름 세상을 공평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또 보이지 않은 불공평한 결과, 이게 더 낫겠네요. 불공평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공평한 결과, 네, 이렇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자원 배분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격 통제 다음에 또 어떤 걸 볼 거냐면 정부가 시장 개입할 때 텍스를 부과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정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재원으로 뭔가 여러 가지 정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고요. 자, 텍스를 부과하는 목적은 우선 공공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있습니다. 공공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그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세금, 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자, 그때 이 세금을 누구한테 부과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인가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부담을 누가 지른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기업에게 세금을 때리는 것을 이제 법인세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법인세는 기업에 부과를 하는 거야. 삼성, 현대, 너희들 세금 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 아, 또 삼성이 잘 나가고 하니까 세금을 많이 내면 좋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기업이 그대로 다 자기가 부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있는 경제학자 같은 사람들에게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한테 떠넘길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만약에 스마트폰 같은 거에다가 세금을 떼게 되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가격을 올려가지고 그걸 구입하는 소비자한테 떠넘기기도 해. 아니면 소비자한테 가격 인상으로 떠넘기려고 했더니 소비자가 에이 야 그러면 안 살 거야. 애플이나 딴 거 살 거야. 이렇게 되니까 가격을 올리기가 힘들어. 그렇게 되면 근로자한테 또 떠넘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아, 요즘 우리 삼성 너무 힘들어요. 임금 삭감은 안 하더라도 동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인상해 줘야 되는데 인상하지 않게 돼서 근로자에게 떠넘길 수 있어요. 그러면 법인세는 기업에게 부과를 했지만 삼성전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라든가 또는 근로자들에게 떠넘긴다, 그걸 전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가가 가능하다.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이번 챕터의 인트로가 되는 것이고 먼저는 이 가격 통제와 관련된 효과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조세를 부과했을 때 효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먼저 가격 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